여러분 이거 4-2번 좀 같이 봅시다.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여기 1번이었죠. 좌우극한 분리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랬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이걸 극한값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좌극한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작은 겁니다. fx, 얘들 여기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식 대신에 이거를 쓰셔야 돼요. 요식을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리고 우극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fx식 대신에 요 위에 있는 식을 쓰셔야 돼요. 그쵸? x 플러스 1 맞지? 자 그러면 이것은 굳이 그래프 안 그려봐도 둘 다 1차 함수 직선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입만 하면은 그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고 여기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갖게 되는 k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대입하시면 여기는 1 더하기 k고 여기는 0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합성함수. 그래서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 자 요거 합성함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 써있죠? 잠깐만 그래프만 그릴게요. 예, 이제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의 경우에 원래는 그 아래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치환을 해서 본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치환으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쉽게 표현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푸는 겁니다. 1번에서 이 안에 있는 애를 일단 t라고 보는 거야.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간단한 t로 치환을 할게. gx. 자 그럼 여러분이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 t는 gx 값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gx가 어디로 가는지. 이 안에 있는 걸 항상 먼저 찾아주신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gx 그래프에서 보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극한값 몇이냐면 요 점의 함수값 1이지. 1이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 내가 이거를 다시 이 안에 넣을 거야. 그러면 이것도 1보다 큰 쪽에서 가는지 작은 쪽에서 가는지까지 봐주셔야 돼요. 1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추가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 얘들아? 지금 1이라는 함수값보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1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요 점이, 요 가까이 다가간 이 점이 y값이 1보다 작겠지. 1 밑에 있으니까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얘도 1보다 같은 거니까 지금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치환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t가 1에 마이너스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t로 다 바꿔주시면 1보다 작은 쪽에서 ft 요걸 구해주시면 된다. 치환을 이용하면 이렇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1보다 작은 쪽 어딥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 타고 접근하시면 이제 이 점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답은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아까 1보다 작은 1의 좌극한 값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냥 f 안에 1 마이너스라고 바로 이렇게 써버렸죠. 극한값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옆에다 이거 하나만 써주실래요? x가 1의 좌극한의 fx가 이거 그냥 함수값 쓰는 것처럼 f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f1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f1은 1에서의 함수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 1 마이너스라고 위에 쬐깐하게 있으면 1보다 작은 좌극한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미트 생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이렇게 풀어볼게요. 2번이 뭐냐? 예, 이겁니다. 0의 좌극함. 내가 항상 구할 때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했냐면 안쪽에 있는 거부터 구해야 된다고 했죠. 요거부터 구하자. 근데 저 표기 방법대로 이거를 안에다 넣어서 그냥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f g의 0의 좌극함 이런 식으로 그냥 써볼게요. 괜찮죠? x 대신. 자,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볼게요. gx 그래프에서 0의 좌극한을 보시는 겁니다. gx 그래프에서 0의 좌극한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에서 0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면 이 점의 함수값, 요점 y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되는 점. 이 점이 마이너스 1보다 y좌표가 크니 작니? 마이너스 1이 위쪽에 있으니까 크죠?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값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fx로 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에서. 그럼 이쪽으로 오겠네. 이 점의 함수값 1.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아 보이나? 1의 우극함. 예, 마지막 것도 설명할 게 있어서 좀 볼게요. 3번. 1의 우극한입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넣어서 간단하게 써볼게요. G 항상 안에서부터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F1의 우극한 1의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의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수평선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가까이 갈수록 y좌표가 계속 1, 1, 1, 1, 1, 1,
y좌표가 1로 유지되면서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계속 1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평선 유지하면서 가니까. 그럼 이제 G1 1에서의 함수값을 보시면 됩니다. 함수값은 1에서 색칠된 점, 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답은 마이너스. 합성함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합성함수 되어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극한값을 구해줄 때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아니면 마지막 3번처럼 유지되면서 오는지 이것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11번으로 좀 가볼까요? 18쪽에 11번. 아, 12번 먼저 좀 풀어봅시다. 12번. 시간 드릴 테니까 방금 한 거 이용해서 좀 풀어보세요. 기억부터 보자. 요 fx,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보는 거예요. 그쵸? x가 1일 때 여기 근데 이거 왼쪽 오른쪽 다른데? 그쵸?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봐도 1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건 요 점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 1. 그리고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건 요 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점이니까 함수값이 다르겠죠. 결국 극한값이 다르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직관적으로 그냥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끊어져 있는지. 여기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0에서도 당연히 극한값 없을 거고요. 끊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도 왼쪽 오른쪽 끊어져 있으니까 극한값 없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합성제이다. 우리 방금 본 거죠. 그래서 이거 안에서부터 좀 천천히 구해봅시다. F가 1의 좌극한. 요거부터 좀 천천히 구해볼게요.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합시다. 1보다 왼쪽에서 그래프 타고 가는 거 구하시면 돼요. 요 점이지. 근데 요거 유지하면서 오지. 수평선으로. y좌표가 계속 1 계속 1 유지하면서 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 자체가 되는 거죠.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럼 이제 F1의 함수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F1의 함수값은 1에서 색칠된 요 점의 y좌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거 뭐냐? 1보다 큰 쪽에서 가야 되네. 1보다 큰 쪽에서 요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거 이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니까 큰 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y는 위가 크니까. 그래서 조금 크다. f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럼 요 점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네요. 틀렸다. 그리고 디귿은 아니네. 디귿은 아니고 리을 2야. 2. 자, 요것도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f의 2의 좌극한 요거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대입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그럼 2의 좌극한이네. 2. 요거의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가셔야 되네. 그래프 왼쪽에서. 그러면 요 점에 도착하긴 하는데 요 점보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점의 y좌표 0.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그럼 F0을 자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 타고 이렇게 가시면 도착하는 요 점의 y좌표 0. 0 맞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리은 리을이 답이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프 보는 거. 요게 아마 3점짜리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죠? 12번. 나중에는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11번에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11번 좀 볼게요. 이거는 요 맨 마지막 걸로 좀 가르쳐 줄게요. 이게 지금 fx로 깔끔하게 있지가 않고 x 대신에 전부 다 이상한 식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건지 좀 빠르게 구하시는 게 좋은데 원래는 이 안에 걸 치환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마이너스 3의 좌극한 x 대신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곱하기 하듯이 계산하면 돼. 뭔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개 부호가 만나서 플러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 절대값 그대로 가져가고 또 요렇게 부호 만나서 플러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3보다 좀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0001 막 이 정도 되는 애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플러스 3.0001 이거니까 3보다 조금 큰 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기 된 것처럼 부호를 다 바꿔주시면 된다. 그러면 나는 결국에 뭘 찾는 거냐면 f의 3의 우극한을 찾는 거예요. f3의 우극한 찾는 거예요. 요 점의 y좌표 0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저 맨 앞에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플러스 이제 여기에다가 0 플러스를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는 그냥 계산해. 숫자는 그냥 계산. 3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3에서 뭐 0.0001 빼는 거잖아. 그러면 2.999 해서 3보다 조금 작은
작은 게 나오지.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냥 공식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절대값끼리 계산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곱하기 만난 것처럼 부호 바꿔주시고. 그래서 3의 자극한. 3의 자극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 점의 y좌표 2입니다. 요거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어렵지 않죠? 어디로 가죠? 2의 플러스 이거는 그냥 여기 대입하시면 2보다 조금 큰 거에서 1을 이렇게 뺀 거니까 역시 절대값끼리 계산 2 마이너스 1 1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 앞에서 만나서 바뀔 부호가 없지. 그래서 1의 우극한 구해주시면 몇인가요? 1의 우극한 1보다 오른쪽에서 접근하시면 요 점에 y좌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이 되는 거죠. 요 스킬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운 거냐면 극한의 기본 개념을 배운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과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개념도 배우고 그래프로 파악하는 거 배우고 근데 이제 그래프 쓰는 거보다 계산하는 걸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거보다. 그래서 지금은 식만 보고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걸 할 겁니다. 그게 19페이지. 극한값의 성질. 거기다 얘들아 여기 제목 크게 있잖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해서 요 사이 성질 앞에다가 수렴이라고 좀 띄워넣기 해주세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수렴 성질입니다. 각각의 극한값이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성질이에요. 발산할 때는 절대 못 써요. 그래서 거기 그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다. 이런 식으로 알파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알파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알파다. 그리고 gx 이거는 베타에 수렴하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뭔 얘기냐면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 우리 시그마에서도 많이 봤던 거. x가 a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상수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아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k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렴 방식. 뭔 말할? 그러면 그 밑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3 x가 a로 갈 때 3fx 여기서 지금 보시면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 앞에 계수 그대로 3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묶어서 할게요. 요렇게 fx랑 gx랑 전부 알파로 갈 때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 안에서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수렴값 알파 극한값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요거의 극한값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5fx 마이너스 2gx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지금 fx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5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베타 이거에 수렴값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시그마
근데 이제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 시그마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합차는 가능한데 4번, 5번에서 곱하기랑 나누기도 가능하다. 리미트 같은 경우는. 시그마는 안 됐었지. 시그마 안 되는데 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갈 때 fx, gx 이거를 그냥 fx의 극한값 알파, gx의 극한값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누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얘도 그냥 그대로 이거 극한값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단 마지막에 조심하셔야 될 거 5번 보세요. 5번에서 단서에 베타가 0이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 거기다가 좀 별표 표시해 주십시오. 요게 조건으로 많이 나와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들이라 요 성질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꼴별로 파악을 좀 해봅시다. 어디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잠깐만 얘들아. 요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래? 20페이지 밑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돼요. 여기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쉽지. 마이너스. 빠져. 쉽죠. 쉽지. 이게 가면 되니까. 네? 이거 어디지? 20페이지 밑에요. 다 풀었나요? 마이너스 1, 15, 5, 25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 다음 이제 필수에 대해 1번 갑시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요. 1번부터 만만치가 않은데 필수에 대해 1번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앞에는 저렇게 나와있네.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요거고 이걸 이용해서 이 뒤에 걸 풀어야 되는데 수렴 성질을 쓰려면요 여러분 수렴 성질을 쓰시려면 일단은 얘가 같은 값으로 다가가야 돼요. 아까 A로 갈 때 뭐 그거 했었지. 근데 잘 보시면 얘는 X가 1로 가고 요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가 0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조금 걸리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X-1 들어가 있고 여기는 X 대신에 X 들어가 있으니까 저 안에 대신에 일단은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T라고 치환을 먼저 해볼게요. T가 X-1이다 이렇게 치환하시면 봐봐 X가 1로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T는 1에서 1을 빼면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얘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겠다. 그럼 내가 이 식을 전부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써볼게.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고 이거분의 요거 자체가 t죠. t분의 ft 이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근데 요거는 t고 요거는 x니까 좀 보기
보기 불편해서 여기 있는 t들을 그냥 다시 한번 다 x로 바꿀게요. 요 x랑 좀 다른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거는 4.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를 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x분의 fx 있죠. 이거를 이 식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fx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쟤를 지금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밑에 내가 x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야 대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x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만 나누면 안 되니까 모든 항을 전부 다 x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항을 다 x로 나눠.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써볼게.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fx 분의 이건 x분의 x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x로 나누시면 그럼 이게 4라고 요게 4라. 이제 대입 1 더하기 이거 3 분의 요거 x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그냥 0 대입하시면 0 마이너스 5 곱하기 4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20 빼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하나 해봅시다.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1-2번. 1-2번. 이거? 아니, 이거 머리 치워야 돼. 저렇게 따라해보세요. 머리 치워야 될 것 같아요. 프린트가 이상하다. 저기 따라. 좀 바로 안에 있는 거 치워야지. 이거를 치워야 돼. 그럼 이제 상으로 갈게요. 그래요, 맞아 하시면 돼요. 원장님, 여기는 이거 하는 거야. 네? 1-2. 그냥 이거 하시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리미트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x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x로 바꿔서 쓰세요. 아니 그냥 t를 x로만 다시 쓰시면 돼요. 여기 뭐 밑에 x가 3으로 0으로 가요. 0으로. 그거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식의 분모를 x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x로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를 만들다 보면 x 빼기 3을 t로 치환하시고 그럼 이제 x가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t는 3 빼기 3에서 0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얘를 다 바꿔서 쓰시면 t가 이게 t 얘도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는 2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근데 이제 요 뒤에 있는 식은 다 x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x로 한 번만 더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x 이렇게 하면 쓰기 편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쓸 수 있게 식을 변형을 해주시는 겁니다. fx 밑에 x가 있어야 돼. fx 밑에 x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을 x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1분의 x분의 fx 그리고 x분의 x 1 마이너스 2 곱하기 x분의 fx. 그래서 여기 x가 0으로 갈 때 2라고 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2 대입하시면 답 나오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나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되셨으면 2번을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에 2번, 21쪽에 2번. 이거 이제 내신에서 객관식 풀 때는 편법으로 좀 풀 수가 있어요. 뭐 fx랑 gx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fx의 극한값이 알파다. 그리고 gx의 극한값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x가 이건 편법이야. 그러니까 안 써도 돼. 이게 6이라고 했으면 자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그냥 알파 쓰고 요거 2 곱하기 3 해가지고 6 알파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편법이라서 쓰지 서술형에서는 하지 마시고 객관식에서는 하셔도 되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지고 일단은 얘네들끼리 조작을 해서 fx만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여기 이게 f 더하기 2gx 있고 여기 gx 있으니까 2gx를 없애버리면 fx만 남겠죠. 이렇게 빼라는 거야. 요 앞에 리미트 fx만 남기는 거야. fx 더하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여기서 얘를 없애. 어떻게 없애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gx 이렇게 떼버리면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사라지면서 fx만 남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6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6이라고 했고 잠시만요. fx라고 쓸게요. 이제 요거는 6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시면 아까 구한 것처럼 0이 나오죠. 그쵸? 0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x 마이너스 gx를 구해라. 이제 fx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3 대입하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식으로 조작을 해서 하나의 함수값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작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시냐면 1-3번 22쪽에 1-3번 아니다 1-5번 풀어보자. 1-5번 풀어볼게요. 22쪽에 1-5번 네? 왜? 어디가? 맞아 fx 0이에요. 는요? 이해됐지? 연립을 잘 해봅시다. 연립해서 이걸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안 나오면
fx는 따로 gx는 따로. 이렇게 쓰면 이거 함수값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땐 그렇게 써도 되는데 해봅시다.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시려면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연립을 해서 F든 G든 하나를 먼저 없애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GX 이식 두 개 더해버리면은 GX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 이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이제 두 개 식을 더하면 x가 1로 갈 때 3fx 더하기 fx니까 4fx 그리고 gx 빼기 gx는 사라지지. 그래서 얘가 더해서 14.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분의 7 fx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gx마저 구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수렴한다. 대입을 하면 안 되지. 제가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요거 여기에서 다시 기억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려면 3fx니까 2fx만 떼시면 되겠죠. 요 식에서. 그래서 2배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배의 fx 이렇게 빼서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8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얘가 2분의 7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이 다르죠. 그렇지? 그래서 다른 문제 풀 때 요렇게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fx든 gx든 하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두 개 식을 빼버리시면 fx랑 gx의 2배가 바로 나와요. 그쵸? 여기서 이거 바로 빼봐봐. 이 문제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 빼기 1이니까 2fx 그리고 gx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gx 그래서 8 빼기 6해서 바로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시면 그냥 바로 답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혹시 이런 장치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게 한눈에 안 보인다 싶으시면 이렇게 따로 구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앞쪽 21쪽으로 넘어와서 3번 3번에다가 좀 별표 좀 해주실래요? 3번 거기 fx가 무한대다 거기다가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 여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무한대분의 상수 상수 이건 항상 0으로 간다고 했죠. 그쵸?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라서 분수 자체는 작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에 분자가 일정한 수로 정해져 있고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항상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이제 여러분 여기 장치를 한번 보시면 fx의 극한값은 무한대고 요거의 극한값이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얘로 조합을 하시면 무한대 붙은 거 아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상수가 위에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하면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이해되시나요? 무한대분의 1 일부러 적어가지고 0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 각각 수렴하는 애니까 리미트 하나로 합쳐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f1 마이너스 f분의 g fx분의 g 이게 0. 그러면 얘는 1. 이거의 극한값이 1. 요 극한값이. 다시 정리해서 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1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요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이거거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fx 더하기 gx 이거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쵸?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아래 gx 아래 fx를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모가 하나라서 바로 분리하시면 여기 fx분의 fx니까 1 더하기 fx분의 gx 1 해서 답이 2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저거 무한대가 나오면은 나눠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저건 나누라는 키워드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뒤쪽으로 가셔서 이제 4번을 하시면 됩니다. 1-4번 22쪽에 1-4번 나누라는 키워드예요. 1-4번이요. 이거 나누라는 키워드. 나눠 fx분의 이거. 이게 분모. 이게 분모. 이게 분모로 되는 거예요. 그쵸? fx분의 쓰는 거. 오, 맞아요. 분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4번 풀고 있죠. 괜찮나요? 이거 이제 얘를 만드는 거. 다 fx로 나누시면 돼요. 네, 써도 돼요. 아니, 뭐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나 극한극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네. 안 돼. 수능 언제예요? 이제 쉴 거야. 이거 하고. 자, 요거 나누라는 키워드도 무한대니까 요게 분모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분모, 이게 분모. 그래서 리미트 한 번에 합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를 분모 fx 이렇게 분모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분자로 올리시면 이게 생각해 보시면 무한대 분의 2 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가 너무 커서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3fx는 약분해서 그냥 3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fx분의 gx 이게 그대로 0이다.
구해야 되는 식을 조작을 하시는 거. 그래서 나한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3fx. 예, 이거 구하셔야 되니까 이거 gx 밑에 fx가 있었으면 좋겠어. gx 밑에 fx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gx를 fx로 나눈 거니까 모든 항을 fx로 다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fx로 나눠버리고, 요것도 fx로 나눠버리고, 요것도 fx로 나눠버리고. 위아래의 분자 분모를 fx로 나눈 겁니다. 그래도 분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바로 극한 보내볼게요. 여기 3 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저기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3. 그리고 여기선 약분하시면 1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것도 이제 3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수렴값들을 쓴 거지. 마이너스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네요. 예, 이렇게 푸시는 문제. 교과서에도 있어요. 지금 하는 문제들은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니까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밑에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업 끝난 거 아니거든요. 저녁 먹고 20분 지나면 7분, 10분